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세 의혹 승리클럽 홍대에서 있었다. 실소유주는 YG 양현석이다. 라는 기사가 오늘 모든 언론에 다 났습니다. YG 양현석 탈세 의혹 이번이 처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났어요. 홍대 클럽이 러브 시그널이랍니다. 러브 시그널인데 그 전 이제 상호명은 X다. 근데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주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이제 세금의 차이죠. 일반 음식점은 어차피 돈 10,000원 내면 그 10% 부가세가 10%지만은 유흥주점이 되면 23%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소비세까지 10%하고 교육세 3%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채업종이다 해가지고 23%. 그러면은 돈 10,000원이면은 23% 2,300원을 국가한테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을 했다. 그러면 마포군청이 단속을 나가보면, 현장을 나가보면 그 봉이 있고 무대가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왜 유흥주점으로 단속을 안 했느냐 라는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와 관련된 버닝썬이라든지 버닝썬의 그전 아레나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다 단속을 이상하게 안 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의문이 항시 생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승리가 어떤 이런 이제 언론에 홍보를 할 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클럽이다. 그러니까 오세요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승리는 자신이 운영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공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A 주식회사라는 게 이제 소유주다. 그 A 주식회사의 지분 70%는 양현석이가 가지고 있고 30%는 양민석 동생이 가지고 있다. 그 두 사람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주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나 러브 시그널이나 상호명은 달랐지만은 대표는 동일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 기사를 쓸 때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문서상에 어떻게 해서 A 주식회사가 소유자라고 나왔는지, 그렇게 되면은 뭐 하려고 이름을 승리라는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실소유자를 다 드러내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승리가 바지 사장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실익이 없잖아요. 명의 이게 있죠.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일 그렇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보면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행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또 자기 신의 사업자 등록을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은 공문서상에 소유자가 A 주식회사라고 나오는데 승리가 어떻게 해서 바지 사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법인은요, 법인이 어떻게 클럽을 음식점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이 그 목적 하에서 하는 영업이냐? 그 법인이 그러면 출자를 해야 되고 돈을 인터리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자본 출자를 누가 했느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은 다 공부상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가 그 사람들로 A 주식회사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승리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승리가 내가 운영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세청이 모를 리가 아닌데. 그러면은 법인이 소유한 게 아니고 법인의 돈을 자기가 빼서,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의 돈으로 자기가 어떤 개인이 그 인테리어나 뭔을 하나 돈을 썼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개인이 받았을 것이다. 왜? 법인의 경우에는 돈이 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장부상에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를 하게 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그 A 주식회사가 너브 시그널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개인일 것이다 이거예요. 개인. 그 개인이 양현석이든지 양민석이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승리가 그냥 명의상 대표, 바지사장, 바지대표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야 이게 법리상 맞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의대여 행위 이런 조세범 처벌법도 있고요. 그럼 물론 이제 요건에 해당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은 회피를 했느냐, 조세포탈을 했느냐, 어차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양현석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차피 최고 세율이에요, 소득세. 그러면은 이게 누진이 최고 세율로 걸렸기 때문에 뭐 소득을 분산한다 해가지고 어차피 승리도 최고 세율이고 양현석이나 양민석이도 최고 세율이면 뭐 소득세 회피는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뭔가가 이제 제3자, 만일 제3자라면 그 사람의 이제 소득 부분을 알아보고 확인해 보면 된다. 제가 볼 때는 만일 다른 제3자면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을 이제 또 소유자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승리가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가 운영하는 업체가 전부 다 이런 식의 구도 하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박살 나는 겁니다. 박살나.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제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렇게 구도를 누군가가 짜줬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세청 출신이 관여가 돼 있겠죠. 세무사들도. 네? 옛날에 이제 아레나 클럽도 국세청 출신, 이제 그 7급 출신의 이제 세무사가 이제 그 기장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에 그 언론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다 눈 감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감아주면, 그러면 눈 감아주는 관리를 하는데 또 뭔가가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실질 사업자를 추적을 하는데, 실질 사업자를 추적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적을 다 해봐야 되는데 9개, 10개가 있으면은 한두 개 하다가 이제 눈 감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없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제 장난은 못 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여기 선에서 이제 막아야 되겠죠. 승리라든지 양현석 쪽, 이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라면은, 예, 그런 걸 이제 커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확산을 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그 일을 해주는 정관들이라든지 이런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뭐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자원봉사자 아니잖아요. 돈 줘야 되죠. 근데 적게 부르겠습니까? 많이 부르죠. 사람이 아쉬울 때 일단 챙겨야 되거든요. 아쉬울 때 아니면 부자들은 또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세게 부르는 거죠. 세게 부르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되는 게 뭐가 크게 될 것이 뭐가 없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줬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발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10억 나왔다. 근데 10억 나올 거여도 이거 원래 100억 나올 거를 내가 90억 해줘가지고 10억 나온 거다 해버리는데 납세자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 앞에 문제가 되면은 뭐 사업하는 데는 막 이렇게 도사일지는 몰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 엔터테인먼트로는 도사일지는 몰라도 세금 문제 생기면은 유치원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뭐 해버리기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정직하게 또 말하면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너 당신 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안 줘버리잖아요. 돈 안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척이라도 이렇게 쇼를 하면서 그런 거를 잘해야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회장들이 자꾸 하는 게 타임차지로 한다. 타임차지로. 그러면 타임차지로 하면 얼른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그러면 정리하면 적게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회장님 나갔더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소송 가는 식으로 엿가락처럼 늘려버리죠. 왜 타임차지를 받아야 되니까. 뭐 하려고 빨리 해주고 적게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을 해줘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막 아까워하니까 이럴 때 이제 막 더 아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더 억울한 거품을 뒤집어 씌우지는 않아야 된다. 억울한 일은 안 생겨야 된다. 그리고 맞을 매는 맞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그게 논리에 비하겠니? 그런데 이거를 맞을 매를 안 맞겠다고 용을 쓰는 순간에 더 늪으로 빠져버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조용하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조용하게 또 하면은 상관이 없고 뭐 이렇게 공론화가 못 되겠지만 그런 작업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용 쓰면 그거는 세상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용을 쓴데 돈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길목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